이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모든 심리도 바뀌고 판단도 바뀌고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렇게까지 급등하고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면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샀던 분들 많죠. 항상 이 끝에 사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고수겠어요? 다주택자겠어? 아니. 대부분 끝까지 버티시던 분들. 끝까지 난 안 사. 지금 꼭지야. 이렇게 끝까지 안 사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주변에 다 샀어. 막. 그죠? 나만 안 샀어. 명절에 친척 집에 갔는데 다 샀어.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마지막으로 샀는데 본인이 최고가 찍은 거죠. 전진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도 생겨나고 아니면 또 이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요. 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했던 큰 기회도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기회? 자, 지나고 보니까 언제가 바닥이었어요? 지금 우리 서울 아파트 시장 바닥 찍은 것 같습니까? 안 찍은 것 같습니까? 바닥을 찍은 것 같다. 흔들어 보세요. 많이 없네. 내리시고. 아니다. 아직 바닥은 멀은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오, 팽팽합니다. 양쪽이. 재밌어. 이런 분위기 너무 재밌어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이 있을 확률이 높고 바닥이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을 앞으로 살 생각을 하실 분들일 확률이 높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집이 우리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 한 채로 인해서 정치적인 성향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까지도 나는 진보였어. 어제까지. 근데 오늘 집을 샀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 유주택자가 됐어. 그때부터 갑자기 보수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가의 균형적인 성장이에요? 개인의 이익이에요.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 나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장기 평균선을 항상 그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평균선, 전세든 매매든 이렇게 쭉 그어보면 어쨌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장기 평균선에 그냥 계속 수렴해 갑니다. 이 장기 평균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비슷할까요? 물가 상승률하고 아주 비슷하고요. 그리고 시중에 풀리는 돈, 통화량 증가율하고도 비슷하고. 다시 이 위로 올라갈 것이냐, 계속 내려갈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한 때라는 거죠. 지금은 정확히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강의장 안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상승과 하락.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빨간색 파란색이 정말 중요하죠. 팽팽합니다. 저기 하락 쪽이에요. 지금 그래도 어쨌든 지난 5, 6년간 많이 올랐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거기에 역전세에 대한 위험 그리고 올해는 또 막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정서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쪽이 반이고 반대로 아니다. 가격이 충분히 많이 조정됐다. 그리고 향후에 공급이 되게 부족하다. 그리고 금리도 이제 천장까지 왔다. 이제 금리도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측하고 지금 팽팽히 지금 나뉜 상황인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불과 6개월 전 올해 1월, 작년 12월만 해도 어느 쪽으로 확 기울어 있었어요. 거의 10명 중에 10명이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불과 5, 6개월 만에 지금 팽팽해졌어요. 5, 6개월 만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심리도 바뀌고 판단도 바뀌고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와우. 기회. 주택시장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우리 아주 큰 작년 하반기 때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주택시장에. 둔촌주공 아세요? 아시죠? 둔촌주공이
미계약 물량이 많이 나와서 다주택자들이 거기에 쭉쭉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작년 초만 해도 둔촌주공이 만약에 뭐 미분양이 나거나 그럴 일이 없지만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나는 무조건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0명이었거든. 강의장 안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상품이고 분양가도 엄청 쌌죠. 정말 쌌었죠. 지금 여러분 이번에 광명 4구역 광명 분양가 얼마예요? 8사짜리? 12억. 광명. 비슷하잖아요. 광명이 12억인데 둔촌이 12억이면 어떤 거예요? 돈 싸들고 가서 둔촌을 사야죠. 당연히. 그런데 작년 연말에 세계적으로 막 분위기가 안 좋고 아파트 가격이 막 무섭게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둔촌주공을 그 계약된 사람들이 계약을 다 포기하고 던지고 거기에 이제 좀 공부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기회를 잡아가는 거죠.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반등에 성공하게 됐느냐? 이것도 여기에 맞춰보면 다 맞아요. 가격적인 게 제일 컸어요.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단기간에 제가 지난 20년간 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얻은 몇 가지 어떤 숫자가 있어요. 숫자. 뭐냐면 집값은 아무리 떨어져도 40% 이상은 안 떨어지더라. 아무리 떨어져도.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우리 옛날에 IMF 외환위기 같은 게 또 올 수 있겠죠. 외환위기가 와도 40%가 떨어졌다. 고점에서. 그러면 이제 슬슬 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몇십 년간의 평균치예요. 몇십 년. 그러니 이번에도 단기간에 40% 떨어진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송도, 동탄, 세종, 대구 이런 데들이. 이런 데들은 그 숫자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가격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반등이 된 거고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뭐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 중에 좀 지금 살려고 노리고 있는 단지, 지역, 투자할 곳 있다면 아직 한 30-40% 떨어진 상태로 아직 머물러 있다? 하면은 용기를 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수량적인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지역에 필요한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있는데 지역마다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된다 하면은 이제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동안 지난 3년간의 시장은 이 유동성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 물량적인 게 큰 역할을 못 했었어요. 여기가 너무 커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 특히 내년부터 2, 3년 정도는 저기 세 가지 요인 중에 저 수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향후 시장은.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동성적인 것도 컸어요. 이번 반등 때. 이번 반등 때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뭐게요? 맞아요. 정부에서 실수요자들한테 대출을 굉장히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만들었어요. 특례보금자리가 대표적이었고 특례보금자리로 한 40조가 풀렸어요. 상반기에만. 40조가 풀린 게 어느 정도의 영향인지는 여러분 감은 잘 안 오시겠지만 사실 그 힘으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하는 사람들한테 LTV 80%까지 적용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준금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받는 대출금리는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많이 낮아졌어요. 전세대출은 6%까지 갔다가 지금 4% 초반대로 다 떨어졌습니다. 제일 싼 거는 3% 후반까지 나와요. 지금 이미. 담보대출 금리도 한 1% 꺾였습니다. 지금. 그러니 유동성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놈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얘의 힘은 당연히 좀 줄어들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